지금 이 동영상은 4월 2일 날, 그러니까 지난 4월 2일 날 항동 그레이스 국제학교 쪽으로 가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그냥 그대로 한 20분, 30분 좀 안 되는 동영상인데 그냥 이대로 올려드릴까 하다가 지금 그냥 올려드리면 또 제가 너무 재미없어 하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치앙마이 은퇴 이주 관련해서 은퇴 이주 이야기를 지금 계속 글은 많이 써놨는데 언제 이걸 다시 올려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뭐 글을 보고 읽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막 편집 실력이나 뭐 이런 실력들이 좋아서 이걸 뭐 더 멋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어쨌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얼굴을 같이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진실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표정들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조그맣게라도 얼굴을 집어넣고 이렇게 동영상, 그레이스까지 가는 길 동영상을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앙마이 은퇴 이주 관련해서 치앙마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은퇴 이주 하신 분들 중에 치앙마이에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 전 얘기거든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글은 써놓고 뭐 얘기를 할까 말까 아니면 뭐 이거 글을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치앙마이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 치앙마이에서 이제 뭐 오래 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전화가 와서 아는 지인이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서 좀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하고 그 지인 하시겠다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그 지인분이 치앙마이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열 건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어디다가 하면 좋을지, 그 게스트하우스 할 만한 자리를 좀 찾아봐 달라고 뭐 그런 식의 조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일단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건 뭐건 치앙마이에서 이제 와 계시면 은퇴하신 분이건 아니면 뭐 나이를 떠나서 치앙마이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계속 돈만 나가는 게 싫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개념이건 뭐 아니면 사업이건 그래도 생활비 어느 정도 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분 오셔서, 제가 일단은 뭐 오신 지인분은 빼고 제가 그 당사자,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고 하시는 그 어르신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60대 중반 정도 되고, 치앙마이에서 그럼 혼자 계시는 거냐? 아니면 부부가 같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는 거냐? 여쭤보니까 혼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부인은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여행만 하실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외국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게스트하우스 어르신이 한국 분이신데 혼자고, 60대에 혼자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하신다고, 그리고 외국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게스트하우스 하지 마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게스트하우스 하지 마십시오. 게스트하우스 하셔서 돈 벌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오신 그 지인분이 완전히 표정이 완전히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같이 뭘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속사정은 모릅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판단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는 저도 게스트하우스를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이제 철수하고 없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태국 애인도 있었고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랬었는데 이 어르신한테는 제가 하지 마시라고,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설명드린 게,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 그러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잠깐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코로나 때문에 뭐 게스트하우스가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1월 그 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버텨낼 수 성공했던 업체들은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치앙마이는 미소네 게스트하우스, 코리아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두 군데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코리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철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미소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미소네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치앙마이에서 자수성가한 한인업체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큰 자본을 가지고 와서 성공한 게 아니라 부부 두 분이서 치앙마이에 들어오셔서 조그만 게스트하우스 시작하셔서 그 1층에 한국 식당 오픈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랑방처럼 만들고 또 그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다시 옮겨서 조금 더 크게 옮겨서 다시 운영하시다가 또 세 번째 가게로 옮겨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성공하셨냐면, 전 계속 봐왔으니까 부부 두 분이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 미소네 사장님, 뭐 사모님 두 분이 막 진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 힘든 시기들 다 겪어내시고 어려운 시기들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분이 왜 게스트하우스를 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뭐 다음 카페나 이런 카페에서 사람들이 치앙마이 가면 뭐 머물 데가 없다, 뭐 아니면 뭐 하나 열면 내가 갈 텐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오픈을 하시는 거라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쉬운 게, 말로는 뭐 내가 누가 내면 나 그런 데가 있으면 갈 텐데라고 하지만, 실제로 치앙마이 전체가 다 호텔입니다. 치앙마이 전체가 게스트하우스고 어디 가면 정말 싸고 좋은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돈 더 주면 시설 아주 그럴듯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게스트하우스를 내서 예를 들어서 뭐 600밭 뭐 한 달에 뭐 1박에 600밭 뭐 아니면 뭐 400밭 뭐 이렇게 저렴하게 해갖고는 이윤 자체가 남지도 않고요. 왜냐면 1년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1000밭, 1500밭 이러면 치앙마이에 그 조식 포함되어 있는 호텔들, 괜찮은 그 금액에 갈 수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 믿고 하시는 것만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뭐 업체를 안 내고 개인적으로 집을 빌려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숨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면 어차피 내 월세 내고 하니까 어차피 그 법인 낼 거 아니고 직원들 둘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임대한 집에서 지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방값 받아서 그다음에 밥 해주면서 또 얼마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는 분들은, 나 어차피 그냥 나간 돈이니까 나 임대료 집 구해야 되고 어차피 노는이 뭐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1년 내내 그 1년을 토탈로 놓고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정산을 해보면 실제로 뭐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자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건 합법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구 믿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뭐든지 오픈할 때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100% 한국 손님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치앙마이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태국 사람들, 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업무 자체가, 업 자체가 뭐 책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 그 은퇴 이주하는 거랑 뭐 부동산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다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태국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바꿔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도 카페 믿고, 예를 들어서 카페에 뭐 그런 거 있죠. 카페에 우리 회원이 누가 오픈을 했대요. 게스트하우스를 치앙마이에 오픈을 했대요. 그리고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방이 뭐 10개 뭐 남짓 하겠죠. 10개, 15개 남짓 하겠죠. 그러면 그게 시설이 다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말로는 싸면 다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돈이 없어서 아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돈은 있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 싼 데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퀄리티를 놓고, 내가 이 정도 퀄리티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퀄리티는 이 정도인데 거기서 싼 곳, 거기서 좋은 곳,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내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뭐 매년 거길 간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앙마이 전체가 호텔이고, 치앙마이 전체가 임대 콘도에, 게스트하우스에, 리조트에, 뭐에 전체가 그렇거든요. 한 번만 뒤져보면 150밭 게스트하우스에서부터 1000밭, 1500밭 사이에 조식 포함된 뭐 별 3개짜리 이상 되는 그런 호텔들도 많고, 그리고 뭐 2000밭 정도만 주면 뭐 훨씬 더 훌륭해진 호텔들도 많고, 물론 뭐 그 비싼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임대료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치앙마이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는데, 그걸 간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기본적으로는 방이 10개에서 15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내여야 되거든요. 시내에 그 4개, 5개, 6개짜리 방을 가지고 한 달에 10만 밭, 20만 밭 이상을 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값 자체가 틀려지겠죠. 그러면 임대료 내고, 임대료도 보통 시내 쪽이면 5만 밭 이상, 10만 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5만 밭에서 10만 밭 사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 시설비 들어가겠죠.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비가 좋아야 돼요. 시설이 좋아야 돼요.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또 그거 다 맞추면 또 방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방값을 싸게 받으려면 좀 싸게 허름한 가구들을 놔야 되는데, 또 그러면 한국인 기준은 안 맞으니까. 그럼 또 시설을 높이면 임대료 그 하루 1박 비용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높아지면 호텔보다 훨씬 못해지게 되거든요. 아무리 게스트하우스를 한국 사람이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금액이면 치앙마이엔 널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 손님을 케어하는 걸로, 내가 서비스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도 뭐 갑질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 치앙마이에 오시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하는 사람인데, 나처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임대료 때문에 안 돼요. 임대료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게스트하우스로 성공을 하시려면 무조건 40대 이하, 아니면 40대 50대라도 체력이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해야 임대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10년, 15년 있다가
또 건물 금액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면 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 두 분이서 정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미소네 사장님처럼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부부가 열심히 식당, 게스트하우스 하고 1층에 식당 하고 그다음 여행 업무 하고 티켓 팔고,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접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말고는 무조건 조건이 그래요. 건물을 사시고 아니면 사시던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가 법인을 내고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3년 후에 대출을 얻어서라도 산다, 아니면 5년 후에 이렇게 해서 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대료에 직원 월급에 세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장난 아니거든요. 워크퍼밋도 내야 되고, 조그만 회사 하나 유지하는 것도 한 달에 기본 10만 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만 바시면 직원 4명 두고 하니까 10만, 그냥 8만 봐서 10만, 그냥 10만 잡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360만원? 그냥 앉아서 360만원이 깨져나갑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훨씬 더 크겠죠. 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한국 분들, 특히 이제 한국 손님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체크인 자체가 11시, 12시, 1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체크인이 되고, 체크아웃도 마찬가지고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 식당도 해야 되지, 여행사 업무도 해야 되지, 이걸 같이 하려면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똑한 태국 직원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한국 사람, 여기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그 한국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게 될까요? 한국에서도 사장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하물며 치앙마이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아는 지인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얼마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힘든 때, 내가 도움을 진짜 필요할 때 그 순간에 딱딱딱 와주고, 내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시점까지 있어주고,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태국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사람이어서, 태국인 직원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인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사장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가 업무 파악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야 직원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가 안 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같은 얘기인데, 한국 사람이 치앙마이 사업을 해요. 그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제일 잘하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오시면 좋죠. 하지만 치앙마이는 영어권 사람들, 중국어권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태국인들도 많고, 어느 거 하나라도 외국어를 해야 그 손님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한국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이건 예전부터 해오고 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들은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그리고 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었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픈을 하셨고, 그리고 또 1년 안에 싹 다 접으셨습니다. 그 내부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내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그분은 어찌됐건 오픈을 하셨고,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하셨고, 그리고 1년 안 돼서 싹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죠. 어르신들께서 치앙마이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좋은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앙마이에서 뭐 하면 돈을 벌까요? 나 2억이 있는데, 나 4억이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그런 정보가 나한테 올까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도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서 정보가 나오는 것들 가지고 또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이런 외국에서, 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카페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오래 그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인터넷에서 접해지는 정보들은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이런 케이스지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험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성공하신 분은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요. 이렇게 이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돈을 법니다. 그러면 제가 하죠.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또 너무 앞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특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이 사장은 당신이 뭔데 사업을 해라 말아라, 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젊은 분한테 그 젊은 분한테 컨설팅 그러니까 상담 오셨을 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뭔가 다른 아이템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그 업은 지금 치앙마이에서 해보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자신은 없는데 아이템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면 뭐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은 젊은 부부였어요. 그 30대 초중반의 젊은 부부였었고, 그 아이템도 뭐 제가 생각할 땐 괜찮았어요. 하지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치앙마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그 업을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업을 치앙마이에서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 성공할지 말지를 뭐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30대 부부의, 젊은 부부의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열심인 분들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셨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안 봐도 뻔하거든요. 제가 쭉 계속 겪어왔으니까 저라고 게스트하우스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해봤을까요? 한국식당 할까 말까 고민 안 해봤을까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막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막 땅에 묻어놓고 사는 거 아니니까. 뭐 얘기가 이렇게 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그래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 그냥 하겠다고 오면 가게 구해주고 커미션 받고, 뭐 물건 산다고 뭐 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커미션 받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왜 당신은 돈을 못 버는 거야? 네가 무슨 뻣뻣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 먹는 건 내가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남한테 주면 안 되고, 저 앞에 맨홀 뚜껑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저 앞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저기 빠지는데 그걸 못 지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격인데 이걸 빨리 버려야 돈을 벌 수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하여튼 치앙마이에서 60대 뭐 70대 어르신들 계시는데, 치앙마이에서 은퇴 이주 하실 때 치앙마이에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앙마이에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지만, 그 이전에 그거보다 기본에 놓고 내가 치앙마이에서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 얼마를 쓰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중에 내가 매달 얼마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절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지출되는 부분을 제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것부터, 은퇴 이주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거니까 그 지출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지출을 내가 누리면서 지출을 줄여내고 10년 15년의 치앙마이 은퇴 이주 생활을 행복하게 잘 슬기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부끄러운 영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얼굴도 넣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막 해드리려고 계속 애는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또 이거 편집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쪽에 놓고 읽어가면서 그냥 쭉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상담해 드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하여튼 부끄러운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영상인데 이걸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치앙마이에서, 늘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치앙마이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한국 분들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힘들지만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니까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